얼마 전에 이제 인텔이 칩스법에 의해서 이제 공장 짓는 거를 85만 달러에서 한 70만 달러대로 낮춰서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냥 그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붙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인텔은 이제 그 파운드리 분야를 분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펩시코 펩리스 부분을 이제 자신들이 이제 기존의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파운드리 분야를 분사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줬을 때 이 파운드리 분야를 이제 어디 있는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에 이제 분사를 했을 때 이 지금 준 보조금들이 인텔의 반도체 개발이나 자국의 이익을 기반해서 줬긴데 이게 또 다른 쪽에 가게 되면 뭔가 소유가 다른 쪽에 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분야하더라도 50.1%는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받으려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나 이런 전반적인 얘기도 하더라도 이제 다 유지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35% 이상 매각할 수 없다 이런 조건도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게 인텔한테 그럼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이런 조건들이. 인텔에게는 영향력 이제 인텔은 많은 분야를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분야를 분리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그걸로 이제 팹리스 분야를 좀 강화하고 싶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비용이 생각했던 비용보다 적게 드는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분야를 분사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사가 아니죠. 그렇네요. 그럼 경영의 그런 구도에 차질이 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인텔의 파운드리 분야 공장이 만약에 TSMC에 많이 인수가 됐다. 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지금 뭐 TSMC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TSMC 만약 분사가 되면 TSMC가 이 공장을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미국에서 몇 년간 있다가 이제 반도체법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미세 공정이나 여러 가지 공정이 발달된 것들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겠다. 특히 뭐 중국 기업이 자본을 갖고 있는 뒤에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인수할 수도 있거든요. 네. 화웨이가 뭐 자신들은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를 앞세워서 그 인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있겠네요. 그 우려감이 네네. 있겠네요. 중국의 어떤 손이라든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좀 네네네. 차단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은 이 AI 분야나 이제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분야의 상당 부분의 공장을 리쇼어링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정책이에요? 리쇼어링 정책은 이제 밖에 나가 있는 공장을 전부 다 안으로 들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약간 이 미국이 미중 전쟁을 벌이면서 반도체 전쟁과 어떤 첩보전을 벌이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 전에 트럼프 정부 때도 그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리쇼어링이 안 될 경우는 니어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자기 회사 그 국경 근처에 가까운 멕시코나 뭐 캐나다 쪽에다 공장을 유치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안 되는 경우는 니어쇼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중국으로 옵쇼링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으로 모든 공장들 다 내보내거나 동남아 쪽으로 이제 공장을 내보내는 정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이제 저자본의 기술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만 싼 인력을 찾아서 가는 그런 정책이고요. 기본적으로 고부가 가치의 그 첨단 산업들은 자국들이 전부 다 자국의 기술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리고 자국의 그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리쇼어링 정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아직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저는 좀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장에 대한 정책들을 잘 하고 있고요. 제조 시설은 기본적으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비용과 효율성과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제 높아지긴 합니다. 저비용에 비해서. 다만 그렇지만 품질 관리나 고객 서비스나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성, 재난 대비 및 위기 대응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비용만 좀 늘어날 뿐 나머지 분야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게 꼭 자국에 있어야 되는 기업들은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최첨단, 미래산업, 먹거리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니어슈, 그러니까 가까운 근처에 멕시코나 뭐 이런 쪽에 공장을 두게 하거나 아니면 캐나다에 두면서 뭐 수급을 받고요. 그 외적으로는 그냥 아주 싼 것들은 다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약간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막 폭스콘 같은 것들을 그대로 두면서 이제 그런 분야는 그렇게 첨단 분야는 아니거든요. 다만 인력이 싸고
그게 이제 그 어떤 처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독성이 나온다고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있는 공장들은 해외로 다 보내는 약간 못됐죠? 완전 자국 이기주의인데요. 네, 자국이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아직 뭐 정확한 정책 같은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하고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 가서 뭘 우리 지금 많이 가 있거든요. 미국에 현대자동차 공장도 가 있고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이거 삼성, 하고 SDI, 있고 SK, 네. 온 많이들 이제 짓고 하이닉스.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선순위가 아닌 느낌? 네네네. 다른 것들을 예, 처리하느라고. 자국에 좀 있어야지 자국 인력들이 많이 안 빠져나오고 자국에서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또 상권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세수도 늘어나고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괜찮은 산업들이 남아 있질 않게 되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오늘도 그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반도체에 관해서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네네네. 그런 목소리는 나와요, 확실히 산업적으로. 근데 맞습니다.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조짐은 아직까지 좀 안 보이는 거죠. 네네. 오늘도 뭐 가산자산 뭐 과세 얘기로 좀 시끄럽고 막 이러는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러면은 이제 인텔에게 그런 조건을 붙였다라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우리나라도 거라고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칩스법, 그러니까 이게 칩스법이 이제 발의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지원법이 반도체 지원금이 발의가 됐지만 이걸 그대로 줄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인 인텔에도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의 제재를 가하고 금액도 깎는 마당인데 그 이후에 있는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많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TSMC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최종 계약을 그러니까 어떤 확정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다른 폴리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인 것 같은 최종 계약 단계는 TSMC도 정확하게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거나 그 안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하나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진 않겠다. 네, 호구고 잡히진 않겠다. 뭐 이런 의지,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든 측에서 열심히 그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다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음, 공장을 짓는 게 뭐 바이든 정부 안에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상 네네. 불가능하다. 예, 급사용 불가능한 그러면 거죠. 못 받는 쪽으로 좀 무게를 못 받거나 아니면 조건이 많이 붙어서 미국에서 뭔가를 많이 주고 지어야 되는 조건이 될 거고 뭐 못 받는 것보단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도 이 공장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자국의 일자리 창출 그쵸. 이런 걸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니까 또 맹민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쉽게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제재를 분명히 걸 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이제 손을 잡고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책이 좀 없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매번 이야기하지만은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목을 잡는 것 같고요. 아, 근데 만약에 보조금 못 받게 되면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걱정 네네. 많이 아니 근데 되네요. 뭐 보조금이 바르게 지급될 것 같지 시원하게 지급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으면서 차근차근 지급은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신경이 많이 쓰이도록 지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